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10년 만에 가맹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요청을 무시하면 불법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신 사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 중이신 분들까지 꼭 아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들의 요청을 그냥 무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도 됐고 공문 보내도 그냥 무시하면 되고 아예 안 만나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는 본사가 점주들의 요청을 무시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됩니다. 실제로 법 조항이 바뀌어버린 거죠. 먼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결과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제적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 여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기존 가맹사업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모두 동의했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법이 정확히 뭐가 바뀌었는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위에서 공식 발표한 보도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주요 개정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도 법적으로는 그냥 임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사는 항상 이 말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대표성이 없다, 공식 단체가 아니다, 만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안 만나줘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브랜드 점주들이 일정 비율 이상 모이면 그 단체를 공정위에 공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면 그 단체는 법적으로 인정된 협상 주체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본사가 그 단체 인정 못한다는 말을 함부로 못하게 된 거죠. 공정위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사업자 단체를 등록을 해줘서 이제 더 이상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에 대표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아주 중요한 신설 조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점주단체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뭐가 그렇게 큰 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분쟁의 대부분은 출발서부터 아예 게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점주는 그냥 일개 개인이고 본사는 법무팀, 노무팀, 전략팀을 다 갖춘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 상태에서 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끝났습니다. 개별 점주의 일탈이다. 본사 방침은 정당하다. 응답할 의무가 없다. 이번 등록제는 이 구조 자체를 처음으로 바꾼 겁니다. 이제는 점주들이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법이 인정한 하나의 상대방이 된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협의 의무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 조항은 있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죠.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협의를 안 해도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냥 협의 요청권은 껍데기만 있는, 가맹본부가 무시해버리면 그만인 허울뿐이 요청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요청, 무시, 끝 이 구조가 10년이 넘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강제력을 붙였는데요. 이제 공정위에 등록된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거부하면 공정위가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법은 점주 말대로 무조건 다 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무조건 점주에게 유리한 결과를 강요하는 법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가맹본부와 점주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나와서 대화는 하라. 이걸 처음으로 법에 박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 만나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점주들이 무리하게 막 요구하면 어떡하냐. 이 부분도 법에 이미 장치가 있습니다. 협상 대상, 횟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제한이 되고요. 거기에 본사의 영업비밀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브랜드에 점주단체가 여러 개면 다수의 점주가 가입한 단체가 우선입니다. 즉 무분별한 노조화가 아니라 최소한의 협상 테이블을 만든 구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창업의 대부분이 창업하기 전에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점주들에게 이야기하다가 막상 돈 다 내고 창업하면 나 몰라라 하는 가맹본사들이 매우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점주들이 원하는 건 프랜차이즈 본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창업 전에는 언제든지 연락되던 본사와 창업 후에도 최소한의 소통 창구는 열려있고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돈 받고 나면 끝이라는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본부 보호 규정입니다. 그동안 지역본부는 본사도 아니고 점주도 아닌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막 나가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본부도 불공정 거래보복 조치, 계약 해지 제한 같은 보호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는 본사, 지역본부 구조에서도 선을 넘으면 법 위반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의 본질은 이겁니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공식 단체로 인정받고 본사와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구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시면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뭐가 달라지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모든 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 후 12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변화가 국회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법원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의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주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판결 하나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다른 프랜차이즈 소송들도 이 판결을 기준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코바, 비비큐, 두찜, 버거킹까지 줄줄이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이건 한 번의 판결이 아니라 법원도 프랜차이즈 관행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이 공허한 선언으로 끝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문제,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이 터무니없이 다른 구조, 오너리스크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까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프랜차이즈를 망하게 하려는 법이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정상적인 협상 구조로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안 만나주면 끝이 아니라 안 만나주면 리스크가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